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전자기 유도 단원 한번 공부해 봅시다. 오늘 선생님 마이크가 상태가 안 좋아서 소리가 조금 원활하지 않은 점 이해해 주기 바랄게요. 좀 불편해도 집중해서 들어주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전자기 유도 단원입니다. 전자기 유도. 우리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내용이 어떤 내용을 배웠냐?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유도가 된다,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라는 걸 배웠습니다. 영국에서는 차가 달리면서 충전이 되는 도로가 있다 라는 건데 그러니까 같은 비슷한 내용이겠죠. 근데 이거랑 관련 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근데 이 반대로 자기장에 의해서 전류가 유도돼야지만 요 충전이 되겠죠. 차의 전류를 만들어내야 되니까요. 자, 봅시다. 오늘 교과서는 다시 교과서는 126쪽 확인하면 됩니다. 자, 전자기 유도. 자, 1820년대에 정확히 말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게 1819년 웨르스테드에 의해서 전류가 자기장을 만든다. 그러니까 직선도선에 전류가 흐르면은 그 주변에 이렇게 자기장이 생긴다 라는 내용 했었죠. 당연히 이런 내용이 만들어진 다음에 당연히 어떻게 생각을 했냐, 그러면은 자기장도 전류를 만들 것이다, 자기장도 전류를 만들 것이다 라는 아이디어는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 현상이 발견되는 데는 꽤 오래 걸렸습니다. 패러데이가 설명했다고 하는데 더 깊은 더 다양한 사람들이 관여했습니다. 자, 당연히 1819년에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발견되었고, 자, 그 이후에 패러데이는 자신의 노트에서 자기는 전기로 변한다, 그러니까 반대 현상도 예상했다는 거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실험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실험이 쉽지 않은 이유가 뭐였냐? 우선 그 당시에는 자기장이 약했겠죠.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네오디움 자석도 없을 테고, 네오디움 자석 전류로 자기장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유도전류라고 하는데, 유도전류의 세기가 강하지도 않았을 테고, 유도전류가 아니죠. 유도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강하지도 않았을 거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전류가 유도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 유도 전류가 굉장히 약했을 거란 말이죠. 그 약한 전류를 측정할 수 있는 전류계가 발달하지 않았을 겁니다. 전류계. 그러니까 전류를 측정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어떤 아이디어였냐, 전류가 자기장을 만들기 때문에 반대로 자기장만 있으면 전류를 만들 수 있을 거다라는 아이디어가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상은 많은 사람들이 했지만 실제로 밝혀진 건 언제냐? 1831년, 약 10년 이상이 지난 후에, 10년 후에 패러데이는 전자기 실험을 시작했고, 그리고 그로 인해 패러데이가 좀 이따가 자세한 내용은 배우겠지만 전자기 유도의 기본적인 원리를 완성시켜서 결국 발전기까지 개발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약 10여 년의 시간이 걸렸고, 그 내용을 집대성한 게 패러데이라는 과학자라는 거죠. 참고로 패러데이는 패러데이 사진 어딨죠? 여기 있네요. 자, 패러데이라고 하는 과학자는 굉장히 스토리가 많아요.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론보다는 실험을 중시했고, 그리고 본인의 이익보다는 공익을 중시했고, 참고로 영국 사람인데요. 그래서 영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실험 물리학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EBS 영상 중에 패러데이에 관한 좋은 영상이 있는데, 이 영상은 쌤이 수업 시간에 한번 시간 날 때 보여주도록 하고, 패러데이에 대한
그 역사도 한번 선생님이 정리해서 영상 편집해서 올리도록 할게요. 패러데이에 대해서요. 자, 어쨌든 패러데이가 밝혀낸 요 전자기 유도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공부를 해보자는 겁니다, 오늘. 자, 우선 패러데이가 밝혀낸 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그 전에 패러데이 이전에 많은 과학자들이 실수했던 거, 자기장만 있으면 전류가 흐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패러데이가 밝힌 것도 그렇고 지금 과학 시간에 배우는 것도 그렇고 실험 결과로도 그렇고 자기장만 가지고는 전류가 유도되지 않습니다. 자기장만 가지고는 전류가 유도되지 않고, 그러면은 뭐가 전류를 유도하냐? 자기장의 변화가 전류를 만들어낸다. 이게 맞는 거였죠. 이 심플 아이디어, 이 간단한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였는데요. 더 정확히 말하면 자기장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 자기선속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선생님이 여기 사진 하나 따왔는데요. 화질이 별로 좋진 않네요. 자, 이 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선 하나를 자기선, 자기력선, 자기장선, 여러가지 표현이 있겠지만, 자기선이라고 한다면 이 자기선의 묶음을 우리가 자기선속이라고 명칭을 붙인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하나하나는 자기선, 얘네 묶음을 자기선속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자기선속의 변화율이 중요하다. 뭐에 따른? 시간에 따른.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요렇게 법칙이 나타납니다. 패러데이의 전자유도 법칙에 의하면은 그 패러데이가 직접 자기가 쓴 기호를 우리가 따라가 주는 게 좋기 때문에 여러분 새로운 기호 하나만 더 쓸게요. 요게 자기선속 변화량. 델타가 들어가니까 당연히 변하겠죠. 델타 요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저 여기다 뭐 B를 이렇게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는데 뭐 써도 좋고 안 써도 좋습니다. 우리가 정확히 말하면 써야 되지만 우리 교과서에 나온 대로 쓰지 않고 그냥 할게요. 자, 이게 자기선속, 우리 요거는 파이라고도 읽고, 미국에선 파이라고 읽고 영어식으로는요. 근데 원래 발음은 P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파이라고 읽을게요. 여러분 수학 시간에 배우는 요 기호 3.14 요거랑 똑같이 읽는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파이라고 읽습니다. 그렇다고 얘의 대문자는 아니에요. 아예 다른 문자지만 얘도 파이라고 발음한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패러데이의 전자유도 법칙을 우리가 공식으로 어떻게 나타내냐. 자, 유도되는 기전력, 그러니까 전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유도되는 전압은 마이너스란 부호가 붙고, 일단 그 다음 N이라고 하는 거는 코일의 가문수, 코일을 가문수 몇 번 감았냐? 한 번 감았냐? 두 번 감았냐? 여러 번 감을수록 좋다는 거죠. 우리 솔레노이드와 같습니다. 여러 번 감고, 그리고 다닌 시간당 자기선속의 변화량으로 나타내진다. 시간 변화량분의 자기선속 변화량. 자, 그러면은 자기선속 변화량이란 거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자,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자기장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단면을 이렇게 넓게 잡으면, 단면을 이렇게 수직하게 잡으면 자기선속이 많이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많이 그런 효과가 나타나요. 하지만 얘가 기울여지면 그 수직하게 지나가는 자기선속의 개수가 더 줄어들겠죠. 여기서 10개가 지나갔다면 여기선 뭐 5개밖에 안 지나갔네요. 이런 식으로 줄어들죠. 그 각도도 중요하다. 면의 각도도 중요하다. 이거 하나만 일단 얘기를 선생님이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결국 지나가는 자기선의 개수, 자기선속의 양이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이 면이 수직하게, 자기선속이 지나가는 것과 수직하게 있다가 면을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자기선속이 변한다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자기선속이 변하는 거죠. 그럼 전압이
달라지겠죠.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내지는데 요거는 우리가 유도기전력의 세기를 나타낼 때, 유도기전력의 세기를 나타낼 때 단위 시간당 자기선속의 변화량이 클수록, 그리고 가문수가 클수록 유도기전력의 세기가 크다, 혹 유도되는 전압의 세기가 크다 라는 거고, 근데 여기 보면은 마이너스라는 기호가 붙었어요. 이 마이너스라는 기호가 괜히 붙은 건 아니고요. 그 마이너스의 기호라는 거를 우리가 렌츠의 법칙으로 나타내는데요. 자, 렌츠라는 과학자는 어떻게 설명을 했냐? 자, 이 마이너스의 의미는 유도기전력이, 즉 유도전류라는 거는, 유도되는 전류는 자기선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흐른다. 자기선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흐른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무슨 말이냐? 어디 나와 있지? 자, 잠깐만요. 교과 선생님이 사진을 안 따왔네요. 잠깐만요. 다시요. 잠깐만요. 다시. 자, 여기 봅시다. 자, 무슨 말이냐? 자, 방향을 나타내는 건데요. 여기도 되죠? 자, 방향을 나타내는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 N극을 이쪽 방향으로 하고 아래로 가져가면요. 처음에는 자기 선속이 없었는데 얘가 들어가면은 나중엔 어떻게 돼요? 자기 선속이 많아지죠. 자기 선속이 아래쪽 방향으로 많아집니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생긴다는 거죠. 이렇게 생기지 않게, 자기장이 없게 하기 위해서 요 방향으로 얘가 자기장을 만드는 방향으로 전류가 유도돼 버린다. 즉 요렇게 자기장을 만들려면은 그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자기장이 요렇게 만들어지려면은 전류는 어떻게 흘러야 돼요? 요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버린다는 거죠. 자, 반대로. 그럼 이번에는 쭉 넣어놨습니다. 애초에 넣어놨어요. 그 처음에는 아래쪽 방향으로 많았는데, 근데 나중에는 이렇게 쭉 빼면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처음에 있던 거를 만들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유도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원래 있던 게 없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겨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전류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거죠. 되게 특이하죠? 자, 다시 우리가 렌츠의 법칙을 통해서 유도 전류의 방향을 설명을 하는데요. 전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방향을 설명하는데요. 자, N극을 코일에 가까이 하면 아래쪽으로 통과하는 자기선속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자, 다시 아까 돌아와서 아래쪽으로 가까이 하게 되면은 아래쪽 방향으로 자기선속이 많아지고, 그럼 이때 나와 같이 자기선속의 증가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코일의 전류가 유도가 된다. 자, 다시. 그러면은 얘가 생기지 않게 만들려는 방향으로 전류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반대로 다시 이번에는 생겼다가 여기 다 충분히 안쪽에서 머무르고 있다가 잡아당기면은 그러면은 원래 있던 게 없어지지 않게 하는 방향으로, 원래 있던 걸 유지하려는 방향으로 전류가 유도가 된다는 거죠. 자, 왜 그럴까요? 왜? 그러니까 이 원리는 간단하죠. 그러니까 유도전류라는 거는 어느 방향이다? 유도전류는 자기 선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유도된다 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패러데이도 마이너스란 기호를 마이너스를 붙였다는 거죠. 패러데이 전자기기 유도 법칙에 의해선 마이너스가 그래서 붙였다는 거고 방해하는 방향으로 생기기 때문에 자, 왜 그러냐? 자, 우리가 이거를 설명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지금 교육과정상으로는 이걸 설명하기 어렵지만 관심 있는 친구는 이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상대론적 전자기하학이라고 해서 아인슈타인이 본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을 이용해서 전자기학을 설명한 요 전자기학이라고 한 거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전기에 의한 자기 변화, 자기의 변화에 의한 전기 요런 관계를 설명한 이론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 교육과정에서 다뤄진 내용은 아니라서 선생님이 지금 하기는 뭐하고 나중에 관심 있는 친구 여러분 질문이 많이 들어오거나 하면은 선생님이 따로 영상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관심 있는 친구는 각자 한번 찾아보는 걸 일단 추천을 하고요. 요런 방법에 의해서 사실 우리가 이걸 설명하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요 정도 수준으로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유도전류라고 하는 거는 자기 선속을 방해하는 방향. 자, S극을 넣으면 또 반대겠죠. 여기 아래다 해봅시다. 자, 이번에는 파란색으로 할까요? 자, 이번에는 S극을 넣어볼게요. 안쪽으로 넣어볼게요. 그럼 S극은 자기장이 어떻게 생기는 녀석이냐? S극은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에 자기장이, 자기선속이 생기는 곳이죠. 자, 그러면은 아래에 있는 코일 같은 경우, 아래에 있는 도선은 어떻게 유도가 되냐? 자, 처음에 없었는데 S극이 들어가면 위쪽으로 자기장이 생기려고 하는 거죠. 위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유도되는 자기장은 이렇게 아래쪽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려고 할 거예요. 아래쪽으로 자기장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전류는 이렇게 전류가 생기게 됩니다. 유도전류가. 자, 아까 반대죠? 얘하고 여기서는 들어갈 때 오른쪽 방향으로 이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생긴다고 했는데 S극이 들어가니까 왼쪽 방향으로 반대죠. 자, 이번에는 얘네를 빼낼 때 S극을 빼내면은 어떻게 되냐? 자, 자기장이 애초에 이렇게 형성되어 있었는데 요걸 없애려고 하다 보니까 유도전류는 어떻게 생기냐? 다시 없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유도전류가 생기고 그때의 방향은 이렇게 반시계 방향이 된다는 거죠. 반시계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생긴다. 전류가 이렇게 유도가 된다는 거죠. 실제로 전류가 흐릅니다. 이게 뭐 가상의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전류가 생깁니다. 자, 요런 관계고, 자,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자,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자,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패러데이 전자기 유도 법칙에 의해서, 자, 유도되는 전류의 세기는 기전력의 세기는 N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정리하면은 감은 코일 수 하고 단위 시간당 자기선속 변화량. 그러니까 자기장이 얼마나 변했냐. 그러니까 내가 자석을 빠르게 넣었다 뺐다 하면은 전류가 더 많이 유도되겠죠. 더불어서 자석이 애초에 더 세면은 전류가 더 많이 유도되기도 하겠죠. 그리고 코일을 여기서는 하나만 감았지만 코일을 만약에 두 줄, 세 줄 감으면은 마찬가지로 전류가 더 많이 유도가 되겠죠. 자, 방향은 어떻다고요? 방향은 새로 생기는 자기장 혹은 자기선속, 자기장이라고 할게요. 자기장을 방해하려는 방향으로 전류가 유도된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 뭘 하냐? 되게 많아요. 이용해서 하는 거 되게 많은데, 여기 아래에다 있나? 선생님, 이거 빠뜨렸을 리가 없는데, 없어졌네요. 좋습니다. 자, 되게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게 아래 여기 패러데이 업적에서, 자, 이웃 전자기 유도라는 기본적인 원리를 이용하여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발전기를 개발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기를 쓸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공식 덕분이겠죠. 자, 그래서 전자기 유도 간단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자석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자, 자기장을 계속 놓은 상태에서 이 도선 고리를 돌려줍니다. 도선 고리를 돌려줘요. 그러면 얘를 돌리면은 여기를 통과하는 자석이 처음에는 3개였는데 여기 완전히 돌아가면은 없어져 버리겠죠. 얘가 자석은 이렇게 지나가는데 얘가 이렇게 세로로 서버려 있으니까, 세로로 지금 잠깐만 이렇게 하면 헷갈리나요? 세로로 서져 있으니까 실제로 이 면을 통과하는 자기 선속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은 원래 있었는데 없어지기 때문에 다시 만들려는 방향으로, 여길 통과하는 방향으로 유도가 전류가 유도가 되겠죠. 전류가 유도되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는 1개 정도만 지나가지 않을까요? 하나는 열로 날아가고 한 개 열로 지나가 버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돌리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자기장을 바꿔주기 어렵기 때문에 자기 선속이 지나가는 면적을 바꿔줌으로써 실제로 이 원형 도선고리에 지나가는 자기 선속을 바꿔줌으로써 그로 인해서 전류를 유도한다는 거죠. 방향은 뭐 한번 찾아보세요. 방향이 이렇게 되는지 한번 해보세요. 직접 이렇게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돌리면은 전류가 유도가 되고, 당연히 이 도선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아까 패러데이 유도 법칙처럼 도선이 많이 감겨 있으면 좋고, 또 빨리 돌리면 더 좋겠죠. 또 자기장이 애초에 세도 좋겠죠. 요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게 발전기의 기본 원리고, 자, 되게 발전기는 되게 다양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생기진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런 원리지만 더 효율 높이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효율 높이기 위해서 코일도 더 많이 감고, 이 자석도 더 많이 감고, 그리고 이 돌리는 속도도 뭐 일정하게 조절하고, 우리가 일정한 규격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결국 중요한 건 뭐다? 역학적 에너지. 돌리는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로 전환이 된다.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돌리기만 하면 전기가 된다는 겁니다. 결국 발전기의 원리도 화력을 기본으로 하냐, 수력을 기본으로 하냐, 원자력을 기본으로 하냐, 다 결국 돌리는 거죠. 터빈을 돌리고 그 돌리는 걸로 전기를 만드는 거죠. 역학적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거죠. 여기 화력은 물을 끓여서 그 끓은 물이 수증기가 날아가는 걸로, 수력 발전은 물이 지나가면서 돌리는 걸로, 원자력 발전소는 원자력으로 물을 끓여서 그 물의 증기를 가지고, 뭐 다 원리는 똑같아요. 이런 기본적인 근본적인 원리가 어디서 나온 것이다? 이 전자기 유도에서 나온 것이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죠. 자, 그래서 아까 여기 말했던 것처럼 수력발전소의 발전기, 화력발전소의 발전기, 그리고 대부분의 발전기는 요 전자기 유도다. 이거 한번 보여줄까요? 잠깐만요. 요거 간단한 발전기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렇게 돌리면요, 소리가 나는데 불이 나는 거 보여요? 이것도 안에 코일과 그 자석이 들어있겠죠. 그래서 얘네 돌리면은 이렇게 선생님이 가하는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거 관심 있는 친구는 물리실로 한번 와보세요. 보여줄게요. 그래서 자전거에서도 이걸 한대요. 여러분 자전거 막 타다 보면 앞에 불, 전조등 나게 할 수 있죠. 그것도 같은 원리. 여기도 당연히 자석이 들어가겠죠. 자석과 코일. 자, 놀이공원에서 갑자기 멈추는 거, 이것도 전자기 유도. 그리고 마이크로폰과 전기 기타, 이것도 전자기 유도. 등등등등등등등.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다 나오죠? 여기 코일과 자석, 이거는 자석 대신에 코일로 했습니다. 이거는 얘가 전자석이죠. 전자석. 코일도 된다는 거죠. 자, 어쨌든 요런 게 전자기 유도다라는 거고, 전자기 유도가 이렇게 많이 쓰인다는 거죠.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게 문제를 선생님이 안 넣어놨네. 오늘 선생님이 실수가 많네요. 선생님 다리 다치면서 멘탈이 나갔나봐요. 자, 어쨌든 봅시다. 그래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적용을 하면 되는지. 문제를 풀어보면 훨씬 더 탁 와닿을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요거는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중요합니다. 문제를 많이 풀어보세요. 꼭. 자, 그림은 고정된 솔레노이드의 중심축을 따라 어쩌저쩌저쩌저쩌.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N극을 가까이 합니다. 자, 여기서 N극은 나오는 방향이죠. 요렇게 방향이죠. 요렇게 여기서 나오죠. 가까이 가져가면은 애초에 없었는데 안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류는 어떻게 유도된다고요? 요렇게 전류를 유도하겠죠. 왼쪽 방향으로 전류를 유도할 거예요. 왼쪽 방향으로 전류를 유도한다는 얘기는 자기장이, 전류가 어떻게 유도가 되겠어요? 이렇게 생겨야 되니까 전류가 이렇게 유도가 되겠네요. 이렇게 손가락 집에서 혼자 있을 때 이렇게 막 해보세요. 남들이 있을 때 하면 창피하니까. 이렇게 막 돌리면은 전류가 유도되는 방향을 알 수 있고 맞는 거고, 나머지 한번 선생님이 같이 지금 풀어버립시다. 자, 막대 자석에 의해 솔레노이드를 통과하는 자기선속은 증가한다. 자기선속이 증가하죠. 없었는데 증가하니까 유도전류가 생긴 거고, 막대 자석이 P를 통과하는 순간 막대 자석의 속력이 클수록, 그쵸, 속력이 빠를수록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그러니까 속력이 빠르면은 요게 크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유도전류도 많이 유도가 되겠죠. 답은 5번. 쉽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음질 안 도와도 조금 이해해주세요. 자, 오늘 듣느라 수고했고, 자, 공부 열심히 하도록 하세요.